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읽기 기록에 대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좀 기록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게 그닥 중요한지 잘 몰랐었던 시절이 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노션으로 독서 기록을 조금 하기 시작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의 저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1년 동안 읽은 책이 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시 제목만 봐도 약간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취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이만큼 책을 읽었구나. 1년이 이만큼 길었구나 나한테. 이런 것들이 확 체감이 되니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독서 기록을 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들어서 이제 노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기록을 해도 좋겠지만 좀 다른 어플은 없을까? 왜냐하면 되게 시중에 많잖아요. 독서 기록 관련한 어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뭔가 더 나한테 잘 맞는 어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6개 정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각각 장단점이 뭔지를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체험해본 어플리케이션은 북적북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름부터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름도 귀엽고 이름값을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딱 진입을 하면은 내가 이번 연도에, 이번 달에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를 탑처럼 이렇게 쌓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읽었구나 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작게나마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메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캐릭터를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리뷰를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저는 이 감귤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이 감귤 캐릭터로 저를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캐릭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핑크 테마부터 뭐 옐로우 테마, 민트 테마, 그리고 글씨체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트 색깔을 정해봤어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귀염뽀짝하니까 들어가서 이거저거 만져보는 맛이 있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딱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리딩트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앞선 어플리케이션이 좀 귀염귀염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리딩트리는 조금 더 어른들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 뭔가 나무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테마가 그거예요. 내가 책을 읽은 만큼 내 나무를 키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녹색하고 어른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어플리케이션도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다 읽은 책이 무엇인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이런 걸 리스트로 볼 수 있고요. 저는 맡겨진 소녀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어서 이 책을 지금 검색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셨나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읽어서 다 읽었어요를 선택했고요. 페이지 수도 내가 만약에 84페이지까지 읽었다. 그럼 그 정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이거였는데요. 여기 독서 노트 바로 아래쪽에 광고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떠 있다 보니까 약간 계속 잘못해서 이 광고 쪽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점이 정말 아쉬웠어요.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건 좋긴 한데 너무 이 중간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읽은 책에 맡겨진 소녀가 바로바로 추가가 되죠.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저는 아직 지금 4권의 책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0.1mm 귀염귀염한 풀입니다. 근데 읽은 책의 높이만큼 나무가 자란대요. 그래서 사과나무, 그늘이 되어준 사과나무까지 책을 키워보는 그런 재미도 있겠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북덕방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자, 북덕방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딱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보이는 게 되게 다양해요. 일단은 독서 타이머라는 게 있죠. 노트 목록, 독서 달력,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것인데요. 독파 플래너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저는 이 독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맨 처음에 눈길이 가서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다양하게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요. 도서별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맡겨진 소녀를 다 읽었다고 했을 때 도서에다가 맡겨진 소녀를 검색하면 그 도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잡담, 질문, 이북, 서점, 도서관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죠.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재밌는 점은 독서 목표 설정, 그리고 독파 플래너 같이 뭔가 아직 독서에 어떤 흥미가 없는 사람들 혹은 독서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일단 독서 목표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서 목표 설정을 꺼놓을 수도 있겠지만 온 상태로 놔두면요. 하루 목표, 내가 하루 동안 몇 시간을 독서하겠다. 그리고 연간 목표, 나는 1년 동안 80권을 읽겠다, 90권을 읽겠다.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40분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하루 목표 달성 이렇게 뜨는데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이 동그라미 표시에 뭔가 체크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또 독파 챌린지에도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못 읽고 있는 책이 이 불안해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해서라고 하는 책을 내가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읽고 이 책을 며칠 안에 완독할지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른 사람들의 독파를 같이 둘러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유사 플랜을 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죠. 이 독서 노트를 어떻게 남기는지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남겨진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에 독서 메모, 모든 결핍은 아름다울 자격이 있지 이런 식의 독서 메모를 남겨봤고요. 이렇게 독서 카드도 남길 수가 있어요. 이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공유도 가능하고요. 독서 카드가 꽤나 예쁘게 생겨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북플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앞선 두 어플리케이션보다 조금 더 담백하고 뭔가 깔끔한 UI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바로 서재라는 게 나와요. 이 서재에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이 이렇게 그림, 이미지가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담겨 있죠. 이렇게 읽었던 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썼던 리뷰, 감상 같은 것도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생책, 인기책, 베스트셀러, 새로운 책 이런 것들을 책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그냥 깔끔하고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서재를 구경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페퍼맘님의 서재를 들어가 볼게요. 이 서재를 들어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요. 이분의 리뷰랑 이분의 감상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고요. 이건 저의 메모인데요. 제가 책을 읽고 한 줄 한 줄 메모를 남긴 것들을 곧바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 서재를 보지 못하도록 서재 공개 여부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네, 다섯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리더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리더스는 재미있는 게 아까 전에 커뮤니티를 이뤄서 독서를 하는 북덕방 어플리케이션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이건 리딩의 SNS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간편하게 내 독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독서 활동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피드를 딱 들어가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피드, 독서 피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책을 읽었는지 혹은 어떤 문장이 좋았는지 이런 걸 사진을 통해서 피드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독서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날짜에 맞춰서 독서를 내가 언제 했는지를 바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위치에 있는 도서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피드화를 해서 인스타그램처럼 내 독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점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은요, 테이스티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약간 스포티파이가 영상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아닌가요? 저는 테이스티파이라는 제목을 딱 듣자마자 뭔가 힙한 어플리케이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제가 꾸며놓은 테이스티파이 그 방이 나오거든요. 이 위쪽에는 책이 진열되어 있고 아래쪽에, 가운데 쪽에는 영화가 진열되어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음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매달 가장 좋았던 어떤 작품이라든지 가장 좋았던 컨텐츠, 음악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그냥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달의 영화, 드라마 들어가시면 내가 좋았던 대사를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지컬 100도 제가 재미있게 봐서 등록을 해놨고요. 이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도 최근에 재밌게 봐서 한번 등록을 해보자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사랑이 끝났어, 이런 게. 그리고 이 색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옮기면 이번 달 내 마음에 든 것들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려볼 수 있어요, 사진을. 내가 뭐 맛있게 먹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았던 문장이라든지 내가 좋았던 전시, 내가 좋았던 공간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저는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약간 귀찮았어요. 내 취향이나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거를 하나하나 적자니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책을 바로 검색해서 올릴 수가 있고 영화도 바로 검색해서 올릴 수가 있고, 근데 이 UI는 되게 예뻐서 딱 보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이렇게 내 방을, 취향의 방을 꾸민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을 것 같으신가요? 바로 담백한 북플립입니다. 저는 귀여운 것도 좋고 재밌는 것도 좋긴 한데 뭔가 제 원래 목표가 동기부여였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플립을 통해서 계속 기록을 해나가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북덕방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챌린지를 스스로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의 챌린지도 같이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재미있게 책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